the bottom of 3 November, and we're going to decertify the electors, okay? And you're going to have a constitutional crisis. But you know what? We're a big and tough country, and we can handle that. We'll be able to handle that. We'll get through that. Because not only we're winning on a massive scale. 네, 스티브 배넌이 2020년 11월 열렸던 대통령 선거 결과 공중 무효화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헌법에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지만 미국은 충분히 그걸 견딜 수 있다. We can handle that.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얼마 전 버지니아 공화당 압승 거뒀죠. 버지니아주 주지사, 부지사, 검찰총장 그리고 House of Delegates 주 하원까지 장악했습니다. Deep Blue State였는데 아주 깊숙한 파란 지역에서 빨간 물결이 요동쳤습니다. 미 전역에서 그럴 조짐이라고 봐요. 캘리포니아도 사실 리콜 선거에서 저는 레리 엘더가 이겼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장난질 한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캘리포니아 집에서 투표 용지 프린트 허용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고 워낙 부정선거가 난무하는 캘리포니아입니다. ballot harvesting 이슈도 그렇고 그거는 이제 합법화까지 했어요. 캘리포니아가. 말도 안 되죠. 이렇게 남의 투표용지 다 걷어가지고 가져간 투표소에 가져가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I stand before you this evening to say that if we do our jobs and if we stick together, then exactly 1 year from today, we are going to be watching a massive red wave sweep across this country. 이대로라면 내년에 빨간 물결이 요동칠 것이다. 우리가 할 일만 제대로 한다면 말이죠. 그리고 we are going to be celebrating the election of the largest House Republican majority in American history. 미국 역사상 연방 하원 가장 많이 장악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분의 2도 가능하다고 봐요. 이대로면은. 이렇게 바이든이 엉망진창 정책 펼치고 민주당이 급진 좌파 정책 펼치고 알렉산드라 오카시오-콜테스를 필두로 그 4명의 딱따구리 의원들이 계속 그렇게 떠들어댄다면 내년에 공화당 상하원 3분의 2 의석 차지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리퍼블리칸 공화당 물결, 데모크래시 민주당이라고 얘기하기 창피할 정도로 그런 시대가 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극진 좌파 주 워싱턴주에서 시애틀도 완전 급진 좌파거든요. 그 지역이. 그런데 검찰 시애틀 시 검사장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가 이긴 거 아십니까? 앤 데이비슨. 예. 친공권력 검찰총장, 시 검사장, 시애틀 시 검사장 당선인입니다. 엄청난 뉴스예요. 시애틀에서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됐다는 게. 그것도 나름 압승이었어요. 53% 득표율. 그래서 토마스 케네디 후보 47%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또 오하이오주에서 연방 하원 15지구 마이크 캐리 공화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 알리슨 루소를 이겼습니다. 트럼프 지지 후보예요. 그래서 미 전역에 빨간 물결이 요동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에서도 박빙이었죠. 주지사 선거. 뉴저지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박빙이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일 정도로 그렇게 아주 민주당 텃밭주인데 공화당 후보가 선전했습니다. 주지사 선거에서요.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만 하면 안 된다. 행동으로 실천해야 된다. 공화당이 남쪽 국경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atch and release. 지금 그걸 시행하고 있거든요. 바이든 정책, 그전에 오바마도 그렇고 정신 나간 그 민주당 정책들 펼치고 있습니다. 부채자 잡으면 그냥 놔줘요. 그리고 법정에 오라 그래요. 그러면 가겠습니까? 법정에? 안 가고 그냥 어디 도망가죠. 그리고 멕시코에 잔류하게 해야 된다. Restore, remain in Mexico, allow ICE and Border Patrol to do their jobs. 이민 단속국이 자기 일을 하게 놔둬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경 patrol도 자기 일을 할 수 있게 국경 수비대원도 자기 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장벽, 남쪽 국경, 멕시코 국경 장벽 한 달이면은 완공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연방하원 다수당이 되려면 공화당이 일단 중국이 우한 폐렴 전 세계에 뿌린 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된다. 수조 달러 배상금 지불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무역에 있어서 사기 행위 하는 곳에 관세 적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You should pass new tariffs on foreign trade abusers to reshore our supply chains. 공급망 미국으로 다시 가져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철강 산업 같은 경우 미국에서 완전히 사라질 위기였죠. 근데 하지만 철강 산업은 국가 방위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별은 오로지 남녀 바이너리만 인정한다. non-binary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There are men and there are women.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남성하고 여성만 있을 뿐이다 이 얘기입니다. 당연하죠. 물론 뭐 그렇다고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나오지 말라는 그렇게 뭐 강요는 못 하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과학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남자 여자 말고 또 있나요? 제3의 성? 없잖아요. 염색체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You should cut off all Justice Department grants to local DAs who refuse to prosecute shoplifters and other criminals. 좀도둑, 가게 좀도둑 기소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샌프란시스코, LA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000 미만치 $1,000 미만치 물건들을 훔치면은 기소 안 돼요. 체포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월그린, CGV 이런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근데 지금 현재 급진 좌파 민주당 지역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게 올바른 길이라면서. 예. 그럼 연방정부 예산 그랜트 받으면 안 된다. 그런 좀도둑 단속하지 않는 카운티 검사장 돈 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로컬 검사장들. LA에서는 조지 가스코니 대표적이죠. 조지 소로스 꼭두각시입니다. 그리고 비판적 인종이론 완전히 철폐시켜야 된다. Just as I did in my executive order last year, you should ban critical race theory. 내가 작년에 행정명령으로 비판적 인종 이론 금지시켰던 것처럼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죠. 당연합니다. 특히 이게 중요하죠. 마지막 문장. You should stop all federal taxpayer dollars from going to big tech monopolies. 연방정부 예산이 빅테크를 위해서 쓰여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악관 전략 고문이었던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였죠. 트럼프 측근이기도 했고요. 뭐 서로 사이가 좋았을 때도 있었고, 뭐 안 좋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예, 이제 이방카하고 제러드 쿠시너하고 사이가 안 좋았죠. 스티브 배넌이 지난 1월 6일 의회 시위 사태를 조사 중인 하원 특별위원회에 증언 요구를 거부해서 이제 기소가 됐죠. 그 법무부가 의회 증언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무시하고 관련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 그런 2건 모욕 혐의로 배넌을 기소했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배넌이 오늘 워싱턴 DC 찾아갔어요. 네,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바이든 정부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제가 이번 영상 시작 부분에 넣었지만 작년 선거 이슈 관련해서 대선 이슈 관련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너무 많았다. 그죠? 자세한 얘기는 럼블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럼블 영상 참고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 홈페이지 wonoped wonoped.com 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배넌이 오늘 법정 출두하는데요. 계속 이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
어떻게든 문제 삼으려고 딥스테이트 진영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알고 보면 안티파하고 BLM 멤버들이 주동한 거예요. 경찰들도 스스로 하여튼 자세한 내용들이 뭐 나오겠지만 지금 FBI가 그 영상들도 아직 공개를 다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인터넷상으로 다 퍼졌어요. 예. 그래서 이걸 자꾸 문제 삼는 것은 트럼프가 워낙 인기가 많고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미국 역사상 가장 인기 많은 정치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막고 싶어 하는데 딥스테이트 진영에서는 근데 국민들이 너무 팔로우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당내 입지가 가면 갈수록 오히려 강화되는 그런 모양새 아니겠습니까? 출마하면은 무조건 공화당 대선 후보 될 거예요. 2024년.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스티브 배넌 말대로 무슨 일이 있을지 뭐 헌법이 흔들리는 한이 있더라도 무슨 일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배넌은. 거기에 동의 많이 하실 거예요. 작년 선거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을 겁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당장 내년 2022년 중간 선거 그러면은 결과가 11월에 나오거든요. 그때 공화당 상하원 3분의 2 장악 가능하다고 봐요. 이대로면. 그런 다음에 이제 보통 대통령 선거 2년 정도 캠페인 하거든요. 그러면 2023년부터 2024년 11월까지 이제 트럼프가 대선 운동 계속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그 전에 뭐 헌법이 흔들릴 만한 constitutional crisis, 그러니까 헌법 위기 사태가 올진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누구도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 되는데요. 그 상황이 아니라면 트럼프가 2023년, 2024년 2년간 선거운동 해서 2024년 11월에 상하원 어쩌면 3분의 2 장악하고 그리고 백악관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2025년 1월 20일부터는 자기가 하고 싶은 정책들 마음껏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들의 전폭적인 신임을 얻은 상황에서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4년 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지지율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 군데서는 38% 이렇게 나왔는데 뉴욕 포스트 믿을 만한 언론이에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신문. 최저치 기록했다고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ABC 뉴스가 사실 민주당 급진 좌파 진영한테 굉장히 유리한 그런 여론조사 기관인데요. 여기서도 41% 지지율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35%에서 38, 9%그 정도 나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워싱턴 포스트 ABC 뉴스 여기는 항상 그 샘플링 할 때 민주당원들을 더 많이 집어넣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경제 때문이죠. 경제. 응답자 70%가 경제 전망에 비관적. 그리고 중간선거 가상 대결에서도 공화당 후보한테 51%대 민주당 41% 후보. 그렇게 확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영상 보면은 영상이 아니라 이건 중간선거 얘기입니다. 당장 선거를 실시할 경우 중간선거 어느 정당을 지지하겠느냐 51%가 공화당 민주당이라고 답변한 사람은 41%에 그쳤습니다. 그것도 특히 민주당한테 가장 유리한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워싱턴 포스트 ABC 뉴스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 ABC는 샘플링만 봐도 어마어마해요. 민주당원들 훨씬 더 많이 넣고 공화당원들 훨씬 더 적게 넣고 그렇게 조사를 벌입니다. 자, 그리고 세서미 스트리트에서 한인 소녀 캐릭터 지영을 등장시킨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시아계로는 최초로 한인 지영이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다른 캐릭터들이 백인 캐릭터인지 그건 몰랐는데요. 버트가 백인이었습니까? 언제? 아니면 에르니가 지금 보이시는 이 친구 그 과자 좋아하시죠? 과자 좋아하죠? 이 친구 백인이었습니까? 뭐 이름은 백인이었겠죠. 이름은 주황색 아니에요? 백인이 아니라. 근데 뭐
어쨌든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한인 캐릭터 소녀 지영을 등장시킨다고 합니다. 예. 자, 이제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을 향해 가장 많이 증오를 나타내는 인종별로 보면은 이제 흑인이 많죠. 예, 뭐 영상 봐도 흑인이 많고 그런데 그리고 흑인이 아시안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가 아시안이 흑인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보다 180배가 더 많습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제가 LA 타임스하고 인터뷰에서도 이 얘기를 했는데 안 썼더라고요. 예, 급진 좌파 언론 아니랄까봐. 딥스테이트 언론 아니랄까봐요. 지형 캐릭터 등장은 조지 플로이드 죽음과 반아시아 혐오 사건 급증 등 2020년 두드러지게 나타난 미국 내 혐오 사건들에 대한 반성 위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카일 리튼하우스 17세 소년 위스콘신주 커누샤에서 BLM 과격 시위단 향해 총격 살해했죠. 정당방위로.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카일 리튼하우스가 그 불법 총기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그 혐의는 기각됐습니다. 예. 판사가 드랍시켰어요. 그래서 그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혐의로 풀려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바이든 지지율이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벌써부터 1년도 안 되는데 차기 대권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피한 거예요. 바이든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후보들이 바로 피트 부티지지 교통장관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둘 다 제가 볼 때는 누가 나와도 트럼프한테는 상대가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바이든 역시 상대가 안 되는데 뭐 작년 선거 잘 아실 겁니다. 자, 원영석의 진실정치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정치는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니다. 옳고 그름만 논하는 시간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